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회가 지금 바로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런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거의 없죠. 기회가 다가왔을 때가 더 중요해요. 기회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달, 두 달 하는 게 아니라 5년, 7년, 10년 어쩌면 인생 특히 후반 같은 경우는요 인생 전체를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카이로스 경영연구소 최정엽 대표입니다. 저는 이제 제 지금까지 인생을 3등분을 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요. 저는 인생의 1라운드는 이제 대기업에서 약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고요. 인생의 2라운드는 이제 40대 중반에 퇴직을 해서 한 15년, 16년 정도 HR 컨설팅 회사를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인생의 이제 3라운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책도 좀 쓰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제 3라운드 인생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결국은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평생 학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의 학습과 성인의 학습은 다르죠. 아이들은 이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이고 이 제너럴한 것들을 가리키는 거지만 성인 학습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선택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선택을 일단 하게 되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요. 집중을 하게 되면 학습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학습이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그게 학습 기간이 뭐 독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야간에 뭐 또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요.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세 번째로 그 기회가 생기게 돼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회가 지금 바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런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거의 없죠, 사실은요. 기회가 지금 바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사실은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학습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기회는 다가온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회가 다가왔을 때가 더 중요해요. 기회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달, 두 달 하는 게 아니라 5년, 7년, 10년 어쩌면 인생 특히 후반 같은 경우는요. 인생 전체를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능하면 그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눈을 찡그려가면서 10년, 20년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손이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선택을 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쭉 하면서 도전할 때는 몇 가지가 필요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 것. 두 번째, 시간 경영을 잘해야 될 것.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왜?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고 빨리 달성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점에서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면 잘 주의해서 하게 되면 전 챌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전하고 나서 도전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성취가 빨리 올 수도 있고 성취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전혀 전 크게 개의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뭐 조금 성취하면 어떻고 시간이 더 가서 좀 더 2단계로 성취하고 3단계로 성취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확 일확천금을 누린다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면 되는 거걸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취를 하게 되고 인생의 성취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그거의 맨 시작은 뭐가 있다? 선택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그 이제 순자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순자라는 책은 뭐 지금부터 한 2,300년쯤 전에 순자가 이제 주로 썼고요. 순자의 제자들이 이제 썼던 책인데 그 책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책이든지. 그래서 첫 번째 권학편인데요. 학문을 권하는 편인데 거기 권학편에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마 유명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청출어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청취지어람, 이청어람, 빙수위지, 이한어수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청색, 그러니까 푸른색 물감은 이 쪽이라는 풀이야. 쪽풀에서 얻게 되지만 쪽풀보다 그림을 그리면 물감을 염색을 하면 쪽풀보다 더 푸르다. 그래서 청출어람이 이제 거기서 어원이 된 거고요.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빙수위지, 얼음이잖아, 얼음.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청출어람도 그렇고 이 얼음 덩어리도 그렇고 원래 본류보다 훨씬 더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게 되는 것을 청출어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순자를 보면서도 그렇고 예전에 논어를 보면서도 그렇고 이 청출어람이라는 의미가 물론 뭐 다 알고 있는 의미긴 하지만 이것을 제 인생에 어떻게 적용을 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갈 때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늘 내가 좀 아쉽잖아요. 다른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이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늘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초라해지고 제가 힘들어지잖아요. 사실은요. 우울해지고. 그런데 방향을 살짝 바꾸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열심히 해서 청출어람이 될까가 아니라 나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뭔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돼 있으면 나는 이게 내 인생의 청출어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보다 좀 나은 오늘, 오늘보다 좀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 어떻게 굉장히 소소한 거라 치더라도 이것은 청출어람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면 이제 변화를 이제 순자가 이렇게 뽑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순자는 굉장히 그 변화를 추진했던 학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순자도 그렇지만 이제 공자께서도 이제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는데요. 공자는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군자는 불기다. 군자 불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군자를 요즘 말로 바꾸면 리더로 바꿀 수 있어요. 리더. 리더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 3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분은 리더가 아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려서 1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분은 리더가 아니다 라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직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3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이 일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3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발전했어야지. 1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변화시켰어야지. 그런 사람이 리더고 그런 사람이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순자는 사실 공자를 따랐던 아주 훌륭한 학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공자의 유학이나 유교를 많이 따랐던 사람이었고요. 순자는 이제 책 제일 첫면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출어람이다.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 오늘보다 조금 나은 미래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방법을 학습이라고 본 거고요. 이제 공부라고 본 거죠, 사실은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조금씩 발전해 나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방법을 따지고 보면 뭐 독서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학습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그쪽으로 가는 방법을 강구를 하게 되잖아요. 부산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야 부산 가는 KTX를 타든가 비행기를 타게 되잖아요. 내가 부산으로 갈지 목포로 갈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아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어렵다 치더라도 이렇게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밥줄을 바탕으로 해서 꿈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전 초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시작이 안 되잖아요, 사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선택을 되게 힘들어해요, 사실은.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뭐 신입사원 교육도 가보고, 뭐 승격자 교육도 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자 교육도 가보고, 뭐 저처럼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제 회사 나와서 재취업 관련해서도 이제 이 강의를 가보고 가서 물어보는데 이런 질문도 가끔 드리죠. 좀 건방진 질문이긴 하지만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혹은 목표가 뭡니까? 꿈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걸 지금 내가 잡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고민할 건데요? 결국은 평생 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못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고 그런 슬픈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굉장히 그 간단한 방법인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건방지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포스트잇 5장을 준비하시는 거죠. 포스트잇 5장을 준비하셔서 그 각 한 장에 하나씩을 쓰시는 거예요. 뭐를 쓰냐면 이런 거죠. 2가지 가정을 해요. 나는 시간이 충분하다. 나는 돈이 어느 정도 걱정 안 한다. 이렇게 2가지를 가정을 하고 싶은 것을 쓰시면 돼요. 한 장에 하나씩 쓰시면 돼요. 그래서 5장을 써갖고 5장을 접어서 손 위에다 올려놓으시고요. 이걸 떠리키세요. 떠리켜서 나와 가장 가깝게 떨어지는 것을 주스세요. 이걸 펴보세요. 이게 당신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 앞으로 5년 동안 혹은 지금부터 퇴직하시기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시게 되면은요, 나중에 퇴직할 쯤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준 전문가가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재수가 없어서 내가 5번째로 좋아하는 게 걸렸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5년 전에 이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을 했어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5년 동안 연구를 하고 이 학습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준 전문가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걸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어떤 거가 됐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Right now, 지금 즉시. 아니 이번 달 안에, 아니 늦으면 올해 한 해까지, 올해 12월 달까지 그냥 선택을 하셔서 그거에 집중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것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40대 중반에 철이 들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직장생활 20년 했어도 회사에서도 뭐 부장이었다 뭐였다 이렇게 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괜찮았잖아요. 대기업에.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서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서 많은 것들을 사실은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 후반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때 퇴직은 이제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어요. 2가지 정도가.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좀 개인적인 그 사유가 좀 있었고요.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좀 아프셔갖고 제가 좀 케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이유가 이제 하나였고, 또 하나는 물론 뭐 그것도 그거였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더 강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물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폄하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저도 지금까지 생활 중에서 직장에서의 20년 동안의 그 어떤 뭐랄까 다짐이나 만들었던 것들이 제 삶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약간 좀 불만이랄까 이런 것들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 1년, 2년, 10년, 20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물론 삶을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이번엔 조금 방향을 틀어서 내가 좀 주인이 돼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좀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퇴직을 딱 하게 되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잘할 수 있어. 나는 뭐 내가 회사에서도 일도 잘했고 칭찬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회 나가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은 6개월을 지속시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를 딱 나오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걸리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 달에 돈이요, 은행에 통장에 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매달 받아야 될 월급을 못 받으니까 1배가 나가고, 매달 또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이러니까 또 1배가 나가고, 이러다 이 재고가 축축축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그냥 생각했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생각했던 뭔가 독립하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되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 1년 정도 지나지 않고 그 사이에 굉장한 고민 되게 많이 했고요. 실제 나올 때 하고 그 고민했던 시간을 보면 나올 때보다도 고민했던 시간들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특별히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를 만약에 하고 나왔어도 힘들었을 텐데, 특별히 준비하지 않고 어찌 보면 뭐 그냥 욱하는 기분에 나왔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준비 없이 나왔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더 이상 경제적으로는 좀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제가 40대 중반에 철이 들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직장생활 20년 했어도 회사에서도 뭐 부장이었다 뭐였다 이렇게 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은 뭐 괜찮았잖아요. 대기업에. 그러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서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서 많은 것들을 사실은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 후반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찌 보면 뭐 고생도 좀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지만 지금 한 20년 지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일찍 잘 나왔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그 시간 동안에 고민했던 것을 조금씩 해결을 해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 쪽으로 이렇게 터닝을 좀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인생 전반전은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고, 인생 2라운드에는 제가 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직장인과 사업가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느끼는 것들도 다르고 대처해야 할 것들도 다르고,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겪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렇게 강연하고 또 책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3라운드를 보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40대 중반에 회사를 나온 것이 그렇게 나한테 마이너스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아까 제 경험을 약간 말씀드렸듯이 회사를 나와서 2가지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하나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됐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좋은 회사를 나왔는데 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는가, 좀 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없었어요, 사실은요. 왜? 제가 낮에 HR 컨설팅 회사를 좀 조그맣게 경영을 했었는데, 이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베이스로 해서 미래에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축적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책으로 이제 시간 경영에 관련된 책을 썼어요, 직접요. 그걸 왜 썼냐면, 실제 제가 이렇게 이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시간을 좀 축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 관리에 대해서, 시간 경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없는 시간을 잘 써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관련된 책들을 제가 읽어보게 되고, 저는 이제 보통 책을 쓸 때 기본적으로 어떤 책을 쓰려면 10권 이상의 기존의 책은 무조건 읽어봐야 된다. 무조건 잘 읽어봐야 된다. 그런 주의인데요. 시간 관련해서 책을 읽어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50세 정도가 넘어서 우연찮게 한문과 그다음에 논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50세부터 이제 고전이나 인문학, 동양 고전에 대해서 쭉 공부를 이제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책을 쓰면서 저희 삶이 이렇게 조금씩 이 다른 영역을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결국은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런 과정들이 내가 조금 해보고 싶었던 그리고 흥미가 있었던 분야 쪽으로 가고 있는 단계였구나 이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계 속에서 하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요. 자, 이번에 이제 순자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볼게요. 이제 순자 이 책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한 부류는 평생 정말 이 근심 걱정이 없고 즐거운 일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늘 근심 걱정 속에 쌓여서 즐거운 날은 단 하루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면서 가능하면 좀 즐겁게 살면 좋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여기서 이 순자가 제시를 하는데요. 누구든지 일이 잘 될 때 있잖아요. 성공할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늘 성공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너무 재밌어요. 일이 잘 될 때는 이 일을 잘 됐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공유도 하고 늘 즐거운 거니까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일이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실패는 했지만 내가 이 일을 달성하려고 목표를 세웠고 열심히 과정을 밟았던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실패는 했지만 눈에 보이는 실패를 했지만 나는 이것을 통해서 좋은 뜻을 세웠고 좋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또한 배운 점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즐거운 거죠, 사실은요. 늘 우울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일이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면은 우울하잖아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우울하죠. 왜? 내가 지금껏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잖아요. 이러니까 그 실패한 것에 너무 몰입을 해서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걱정이 생기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면은 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공한 거 좋기는 한데 이거 조금 있으면 누가 또 훔쳐갈까 봐, 누가 또 이게 성공한 게 달아날까 봐, 혹은 이게 다시 허물어질까 봐 그 걱정을 하면서 성공을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우울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고전이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게 이미 2300년 전에 공자도 그렇고 순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삶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쫙 해놓으셨잖아요. 내가 지금 2300년 후인 내가 살면서도 나도 이 일에 성공할 수 있고요. 이 일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항들을 어딘가에서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만 하면은 순자 이야기로는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악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욕심꾸러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욕심이 많아지면 뭐가 돼요? 갈등이 되잖아요. 욕심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면 뭐가 돼요? 싸움이 되잖아요. 국가적으로 보면 전쟁이 되잖아요. 춘추 시대 때 그렇게 극렬하게 힘들었던 전쟁 시기는 어찌 보면 그 가장 밑바닥은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순자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학설을 내면서 극복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던 거죠. 이렇듯이 이거는 뭐 이 한 국가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 생각,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마음은 뭐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고 내가 어느 거를 따라갈까? 뭐 그거는 개인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뭐다? 저는 이 고전 속에서 혹은 책 속에서 많은 현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이게 라고 해서 뭐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독서는 되게 필요하다. 이 마음 정리하는데도 마음을 정복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 업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회사나 조직에서 인사 업무를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별로 좋지는 않은데 월급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좋아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직장에서 자기 업무에 관련된 책을 10권 이상을 읽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인사 업무는 내게 적성에 절대로 안 맞아. 난 다른 걸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 시간 경영은 사실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목표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반대로 시간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명확한 목표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나 조직에서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인사 업무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인사 업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차피 회사들에 가서 하는 일이 인사 업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인사 업무를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자기 업무를 별로 좋지는 않은데 월급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든가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든가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좋아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업무에 의미감을 더하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회사적으로 보면 혹은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어떤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자기 적성 업무에 배치를 한다든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게 일단 1번이고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적인 것을 하나 정도 말씀드려 본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인사 업무에 관련된 책을 10권 이상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직장에서 자기 업무에 관련된 책을 10권 이상을 읽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잖아요. 출근해서 하루 정말 정신없이 보내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이러는 건데 언제 또 책을 읽어? 이러니까 이제 책을 안 읽는데 근데 실제로 인사 업무 관련해서 책을 읽잖아요. 채용에 관련된 거, 면접에 관련된 거, 복리후생이나 급여 여러 가지가 많지 있죠. 이런 것도 관련해서
정말 시중에 보면 좋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사서 이거를 깨알같이 잘 읽어보면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이 훌륭한 저자들이 썼던 그 좋은 책들을 읽어보면 거기서 몇 가지는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의미 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더 습득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는 인사 업무는 내게 적성에 절대로 안 맞아. 난 다른 걸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일단적으로 전직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사에서 만약에 300만 원, 400만 원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 그 정도의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일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근해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고요. 퇴근하고 나서 이제 내가 정말 내 인생에 한번 몰입해 볼 만한 것을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3년, 5년 꾸준하게 이번에는요, 이쪽 분야에 대한 책을 예를 들어서 30권을 읽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쪽 분야, 회사 들어와서는 인사 업무를 하지만 퇴근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는 이쪽 업무에 관련된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퇴직을 했을 때 이건 접어놓고 이걸 가지고서 자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시간 관리, 시간 경영은 사실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목표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 관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반대로 시간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명확한 목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생기면 시간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들고요. 목표가 없어지잖아요.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할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느낌이 드니까 목표 관리가 시간 관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책을 써야 되겠다. 저 이제 1년에 한 권 정도씩 이제 책을 이제 지금까지 거의 평균적으로 썼는데 일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안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사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바쁠 텐데 어떻게 쓰느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책 한 권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일을 쭉 하면서도. 왜냐면 저는 늘 거기에 이렇게 포커스가 사실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는 아주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A4 용지로 폰트식으로 2페이지나 3페이지짜리 글을 2장 반짜리 글을 50개만 쓰면 되걸라요. 그러면 책으로 한 25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의 글이 나와요. 50개 쓰면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주일에 하나씩만 쓴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잖아요. 왜 일주일에 하나씩 2장 반? 이런 거죠. 금요일 날 저녁은 내가 2장 반짜리에 뭐 글을 써야 돼 라고 일단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도 포커스가 되는 게 요 주제에 대해서 금요일 날 쓸 글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되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요. 정말 우연하게 금요일 날 쓸 글거리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더라도 꼭 여기에 관련된 기사가 나온다니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분명하면 시간 관리는 어느 정도 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목표 관리다.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많은 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논어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공자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근심 걱정 덩어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필류근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드시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필류근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자님 말씀 들어보면 뭐 꼭 공자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누구의 삶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어른이든 아이든 다 사실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다 근심 걱정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논어에 나와요. 그게요. 정말 귀가 솔깃한 얘기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가까이에 있는 근심 걱정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이 논어에서 나오냐면 인무원료라는 말인데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기가 어렵다. 그러면은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분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근심 걱정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역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있는 거죠. 목표가 그 큰 목표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장기적인 목표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간절한 목표예요. 간절한 목표. 그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가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찡하고요. 뭐 이렇게 그 꿈을 생각하고 목표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흐를 만큼의 정말 간절함이 서려 있는 목표가 저는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아주 짧은 기간에 달성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오랫동안 몇 년이 걸쳐서 달성할 수도 있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만 생각하면 야, 이거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거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라는 간절함만 있으면 저는 그게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꿈과 목표와 세우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간절함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정말 간절함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요. 간절함이 덜 필요한 시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목표가 없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어찌 보면 정말 때가 온다는 거죠. 때가 온다. 때가 왔을 때 한번 딱 잡고 정말 활기차게 한번 이 진행을 해보고 도전을 해보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몇 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3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기회가 왔을 것 같을 때 사실 기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뭔가 그래도 이렇게 손이 가고요. 생각이 갈 때 정하시면 더 된다라고 생각해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게 꼭 온다라는 거죠. 이제 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순자 그러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 성악설이에요. 성악설 그러니까 또 궁금한 게 성선설이 있잖아요. 성선설은 맹자가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 맹자를 얘기하니까 공자가 또 궁금해지거든요. 공자와 맹자의 차이는 180년 정도 후 사람의 맹자가. 맹자가 또 60세 정도 한갑 정도 됐을 때 순자가 태어나요. 공자의 학설을 우리는 보통 맹자가 다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공자의 정서를 받은 사람은 전 개인적으로 순자라고 생각해요. 순자는 배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배움이란 게 왜 순자가 강조를 했냐면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을 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악설을 주장을 했을까? 자기보다 60세나 먼저 태어난 맹자께서 성선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대가 이미 춘추 전국시대예요. 굉장히 싸움이 치열했던 시기예요. 순자가 생각할 때 아니 사람을 선하다면서 왜 이렇게 전쟁통이야 이게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날만 새고 나면 나라의 반이 없어지고 백성들이 죽어나 자빠지는데 선하다면서 아니야 인간의 마음은 선하지 않아 라고 일단 가정을 세운 거예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울어요. 애기들은 울어요. 왜 울까? 뭔가 욕구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고 싶어 하고요. 좋은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싶어 해요.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것은 욕심이 있다 이게. 욕심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욕심이 지나게 되면 갈등이 되고요. 이게 지나게 되면 싸움이 돼요. 국가 간에는 전쟁이 돼요. 이래서 지금 춘추 전국시대 때 아주 혼탁하게 된 거다 이게. 그 배경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으면 순자가 뭐 좀 나쁘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성악설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사람은 비록 좀 악하지만 좋은 교육으로서 현명한 교육으로서 끌고 나가면 멋진 나라, 멋진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래서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라는 책의 제일 첫 번째 편이 권학편이에요. 권학이 뭐냐면 학문을 권한다 이거예요.
성악편은 저 중간에 있어요. 자, 이제 순자가 어떻게 이 권학편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냐면 학문이라는 것은 끝내서는 안 된다. 학문은 죽을 때 끝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왔던 게 청출어람이에요. 아주 멋진 게 뭐냐면 배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어찌 보면 정말 튼튼한 기반이다 이게 라고 보는 거죠. 순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던 이 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순자 이 책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한 부류는 평생 정말 이 근심 걱정이 없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늘 근심 걱정 속에 쌓여서 즐거운 날은 단 하루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면서 가능하면 좀 즐겁게 살면 좋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여기서 이 순자가 제시를 하는데요. 누구든지 일이 잘 될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늘 성공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너무 재밌어요. 일이 잘 될 때는 이 일을 잘 됐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공유도 하고 늘 즐거운 거니까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이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실패는 했지만 내가 이 일을 달성하려고 목표를 세웠고 열심히 과정을 밟았던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실패는 했지만 눈에 보이는 실패를 했지만 나는 이것을 통해서 좋은 뜻을 세웠고 좋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또한 배운 점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즐거운 거죠, 사실은요. 늘 우울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일이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면은 우울하잖아,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우울하죠. 왜? 내가 지금껏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잖아요. 이러니까 그 실패한 것에 너무 몰입을 해서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걱정이 생기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면은 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공한 거 좋기는 한데 이거 조금 있으면 누가 또 훔쳐갈까 봐, 누가 또 이게 성공한 게 달아날까 봐, 혹은 이게 다시 허물어질까 봐 그 걱정을 하면서 성공을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우울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 고전이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게 이미 2300년 전에 공자도 그렇고 순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삶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쫙 해놓으셨잖아요. 내가 지금 2300년 후인 내가 살면서도 나도 일에 성공할 수 있고요. 일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항들을 어딘가에서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만 하면은 순자 이야기로는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욕심꾸러기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욕심이 많아지면 뭐가 돼요? 갈등이 되잖아요. 욕심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면 뭐가 돼요? 싸움이 되잖아요. 국가적으로 보면 전쟁이 되잖아요. 춘추 시대 때 그렇게 극렬하게 힘들었던 전쟁 시기는 어찌 보면 그 가장 밑바닥은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순자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학설을 내면서 극복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던 거죠. 한 국가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 생각,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마음은 뭐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고 내가 어느 거를 따라갈까? 뭐 그거는 개인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뭐다? 이 고전 속에서 혹은 책 속에서 많은 현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이게 라고 해서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독서는 되게 필요하다. 이 마음 정리하는데도 마음을 정복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